치료, 즉 2차 항암은 24시간 동안 들어가던 1차 항암이랑은 다르게 3시간 동안 맞는 항암약이 총 6번 들어갔어요. 수요일에 항암을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날을 1일이라고 하면은 1, 3, 5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, 금요일, 일요일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맞았고요. 12시간 간격으로 주사를 맞았어요.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9시에 주사를 맞기 시작했으면은 그날 이제 저녁 9시에 또 주사를 맞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요. 공구항암이 조금 덜 힘들다고 하긴 해도 그래도 이것도 항암이기 때문에 약에 들어갈 때 좀 몸에 화한 느낌이 좀 있었고 또 설사까지는 아닌데 화장실을 좀 자주 갔어요. 그러니까 속 안에 좀 파스를 좀 엄청 뿌려놓은 느낌이 좀 강했고요. 그리고 속이 좀 울렁거리는 증상이 올라와서 주사 맞기 전에 울렁거림 예방 주사를 맞고 항암 주사를 맞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 혈액 수치가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.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주치였던 그 교수님이 주사 다 맞은 후에 한 2박 3일 정도는 집에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잠깐 내려가서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. 이때는 이제 밖에 나가는 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러고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.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엄마는 그냥 차라리 그때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, 환자 마음은.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이라도 집에 갔다 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집에서 이제 잠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입원할 때는 좀 마음을 다잡고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치 떨어지고 이제 떨어질 때쯤 이제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혈액 수치를 확인한 후에 바로 이제 또 무균실로 입원을 했습니다. 2차 항암 치료, 즉 1차 공고 치료는 관해 치료보다는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촉진제를 매일 맞는다는 게 좀 달랐고요. 다른 이제 환우분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공고 때는 촉진제를 맞는다는 건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맞는지 이제 그런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이 이제부터 촉진제 맞을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 치료 기간 동안 한 번만 맞는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매일 수치가 오를 때까지 매일매일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촉진제 주사는 처음에 이제 어깨에다 이제 놔주셨는데 독감 예방 주사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? 들어갈 때 굉장히 확 뻐근한 느낌이 가고 또 이렇게 통증이 생각보다 좀 오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거 매일 맞는 거면은 저 이렇게 어깨에다 직접 놓는 거 말고 이제 약으로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주사약으로 받았어요. 근데 그때 교수님이 갈수록 꿰만 늘어간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. 근데 아픈 것보단 조금 덜 아픈 게 나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 관 연결해서 주사약 연결해서 어깨에 직접 안 맞고 그렇게 촉진제를 수치 오를 때까지 이제 매일 맞았어요. 촉진제 맞고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간호사님 말로는 수치가 이제 올라갈 때, 호중구 수치가 올라갈 때 근육통, 성장통 오는 것처럼 뼈 마디가 엄청 쑤시고 또 심하게 아픈 분들은 진통제를 달고 있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1차 공고 치료 때는 수혈도 한 3, 4차례 정도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적혈구도 받았고 혈소판 수혈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이때도 지정 헌혈을 주변 분들이 이제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필요할 때마다 수혈을 그때그때 잘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병실에서 이제 무균실에서는 이제 관해 치료 때보다는 좀
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책도 읽고 뭐 컬러링북도 하고 뭐 영어 학습지도 풀고 또 말씀도 읽고 또 태어나면은 뭘 할까 또 뭘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 6일 정도 지나고 나서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. 근데 저는 허리 이제 좀 아픈 게 그냥 좀 침대에 좀 너무 오래 앉아있고 좀 안 움직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은 심한 분들은 엄청 아프고 또 진통제를 달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수치가 올라가느라 그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 회진 전에 이제 피 검사를 이제 하고 그 결과를 간호사님들이 이제 먼저 보시는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잠깐 이제 나왔는데 간호사님이 오늘 호중구 수치 2000 이상이 됐다고 호중구 수치 확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선생님 저 어제 허리 엄청 아팠는데 수치 올라가느라 그랬나 봐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청 좋아했습니다. 그때가 한 12월 23일 크리스마스 그 전전날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아침 회진 오셔갖고 혈소판 수치가 아직 좀 낮긴 해도 다른 수치들이 올랐으니까 내일 퇴원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네, 백혈병은 이런 다른 고형암처럼 주사 몇 번 맞고 퇴원 그리고 몇 주일 뒤에 다시 와서 주사 몇 번 맞고 퇴원 이게 아니라 항상 이제 퇴원이 혈액 수치를 보고 언제쯤 퇴원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항상 퇴원은 언제 하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그래서 항상 퇴원은 갑자기 결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교수님 저 언제 퇴원해요? 그러면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러시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수치 괜찮은데 내일 모레쯤 퇴원할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셔갖고 네, 퇴원이 갑자기 결정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교수님이 퇴원 허락이 떨어지고 중심정맥관을 제거를 하고 다행히 크리스마스 전날 1차 공고항암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퇴원하고 다행히 감사하게 크리스마스도 또 연말도 가족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